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집단이 무엇인지, 집단의 개념 정의, 다양한 학자들에 대해서 집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어떻게 유형에 따라서 구분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집단이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집단 사회복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양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할 것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유명한 학자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코일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그 집단 내에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집단 내에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사회사업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955년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룹워크를 사회복지 방법론의 공식 방법론으로 인정을 하고 채택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1930년대에 코일은 이미 그룹워크는 사회사업 방법론 중에 하나이다. 사회복지 방법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앞서간 그런 학자겠죠. 두 번째 학자로서는 릴랜드라는 학자를 윌슨하고 릴랜드라는 학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학자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프레임워크 하에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가 그 집단 지도자죠. 전문가가 상호작용 과정을 지지함으로써 집단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메소돌로지, 방법론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내에서 그룹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인 준거트를 마련해 준 학자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학자예요. 리피트. 노던 이런 사람 굉장히 다 중요한 학자입니다. 리핏이라는 사람은 그 집단 경험을 통해서 그 그룹 멤버의 성장 또 능력 개발 또 때로는 뭐 생산성 증진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의 모든 사회복지 실무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노던이라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소그룹 배우셨죠. 소그룹. 그 스몰 그룹을 활용해서 집단 성원들의 태도, 대인관계, 또 그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대처 능력을 지지하고 수정하는 실천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집단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명한 학자입니다. 집단 그 그룹워크 이 학계에서는 트래커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트래커도 유명하고 코노푸카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래커라는 사람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타인과의 관계 또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집단 사회복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코노푸카라는 학자는 의도적인 어떤 그룹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문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것. 알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든가 이랬을 때 의도적으로 어떠한 집단의 훈련, 경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학자입니다. 토슬랜드 리바스라는 학자는 그 사회복지 전문직의 어떤 밸류, 가치, 윤리적인 실천 원리 이런 거에 근거해서 개인과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단 과정이라든지 집단 개입 전략을 활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또 요새는 최근에 비즈니스, 경영, 경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물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가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 그랬잖아요. 응용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의 여러 가지 융합과 복합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보다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구가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뭐 트래커라든지 코노푸카, 리피트, 뭐 토슬랜드, 리바스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의 집단 개념을 이렇게 곱씹어서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집단 어떠한 경험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주저 말고 계속해서 경험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이 늘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유능한 임상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개인을 도와주는 사회복지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딱 만들어 왔는데 개별 사회복지 이거를 케이스웍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다음 집단 사회복지 그룹웍이라고 했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주요 대상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개별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개인 1대1 개인 또 그가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관계가 있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 타인 이런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룹웍 집단 사회복지에서는 누가 대상이나 하면은 집단에 소속된 그룹 멤버. 예를 들어서 12명이 하나의 집단이다. 그럼 그 12명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죠? 이 단위 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개별 사회복지, 집단 사회복지, 근원이 좀 다른데, 근원은 개별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자선조직 협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역사 내지는 사회복지 개론 뭐 이런 데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선조직 협회에서 프렌드리 비지터라든지 우호 방문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1대1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고 그룹웍은 여러분들이 세틀먼트, 무브먼트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인보관 운동.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뚫고 들어가서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그 집단의 행동의 모델 또 변화 매개체로서 모델링이 돼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는 그러한 인보관 운동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원조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개별 사회복지는 원조자와 피원조자와의 관계예요.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상담자와 내담자, 뭐 이런 식으로 치료자와 또 PT, 페이션트, 환자, 예, 또 사례관리자와 뭐 사례관리 대상자, 또 사회복지사와 또 수급 대상자, 뭐 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실천가와 이용자,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대1 원조자와 피원조자와의 관계로 설정해서 원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집단 사회복지 그룹웍에서는 상호 원조 관계, 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복지인 경우에 초기에는 주로 이제 정신역동 모델에 초점을 둬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다양한 모델 배우셨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정신 내적인 역동에 초점을 둬서 모델 어프로치를 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개인과 환경, 파이, 개인과 환경,
예, 이러한 그 환경 속의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여기에 이중적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룹워크, 집단 사회복지인 경우에 초기에는 개인보다도 환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과 환경과의 뭡니까? 인터랙션, 상호작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에 그 차별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사회복지의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목적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사회복지에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힘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와 집단사회사업 분과 실행위원회에서 집단사회복지의 그 목적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목적이 활동적인 시민으로서 그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집단사회복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 또 그 삶의 질, 풍요로운 생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아인식과 사회적인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것. 그 인간의 그 니즈 중에서 소속감의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인간이 굉장히 그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속감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유기체이다, 존재이다, 이렇게 그 아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련 지지와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인 해체나 질병의 교정, 치료, 요거 할 때도 집단사회복지가 중요한 목적을 하고 있는데, 알릿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사회복지의 목적을 사회적 해체 또는 개인적인 어떤 역기능의 치료와 회복을 하는 게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해체와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또 세 번째로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게 집단사회복지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지만 집단 내에서 개인의 성장, 개인 혼자 그 어프로치해서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작은 사회를 집단이라는 의도적인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안전한 공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참여도 집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알리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다양한 집단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집단사회복지의 목적이 이 교집합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사회화, 또 역기능의 예방, 또 치료, 재활, 성장,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 자체의 변화와 성장. 그러니까 집단이 변화하면서 개인도 거기에 함께 리듬을 타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들 친구하고 같이 하면은 으쌰으쌰 하는 어떠한 지지체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힘. 그게 바로 역동성이거든요. 다이나믹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집단 내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활동이라든가 위기 제거를 통해서 사회화,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속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형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사회복지는 그 그룹이라는 어떤 변화 매개체를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방법론이고, 또 사회복지 커리큘럼상 정식으로 인증된 메소돌로지입니다. 그러면은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모형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이라는 어떤 팩터가 있겠죠. 그룹이라는 팩터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 지도자, 그룹 리더,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연계해주는 어떤 기관, 에이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상호작용 해가지고 집단의 활동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그 일정한 목표를 가진 어떤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단 내에 개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개인적인 특성적인 어떤 능력, 또 뭐 감성, 또 이상과 같은 요소들의 그 어떤 그 집단 특성을 뛰어넘어서 집단 특유의 문화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힘, 에너지 이것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수학에서 뭐 수학도 안 가고 뭐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뭐 2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약속 언어 체계이잖아요. 근데 집단에서는 1 더하기 1이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집단이라는 그 내부의 어떤 다이나믹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기체의 특성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삶의 질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그룹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둘러싼 어떤 환경, 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 모형에는 다양한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 모형으로 많이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 목표 모형이 있습니다. 사회 목표 모형이라는 거는 그 사회적인 의식이 하고 그 사회적인 책임감을 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로는 그 윌슨이라든지 라일랜드라든지 위너, 코일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 목표, 사회의 어떠한 그 건강한,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게 목표다. 뭐 이런 목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훈련이라든지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의식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 그룹 모형을 사회 목표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 목표 모형에는 단점과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제한점이 있나 하면은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그 실무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준거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내적 역동성이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그 강조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의 사회적 기능화를 원조할 수 있는 지침이 이렇게 그 딱 부러지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의 그 사회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공동의 고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형을 사회 목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형으로는 치료 모형이 있는데 치료 모형은 말 속에서도 나타나죠. 집단을 개인의 치료를 위한 어떤 매개체 내지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그 성원, 멤버가 그 치료에 강조점을 두고 이 집단에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요. 이 집단 치료 모형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굉장히 그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또 미래지향 등의 기본적인 철학을 밑바탕으로 깔고 치료적인 서비스와 예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아니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치료 모형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레들이라든가 빈터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레들 같은 사람은 그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해서 집단 치료를 실시했던 그러한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의 그
치료 모형, 그룹 테라피 이러한 그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학자이죠. 그래서 각 그 멤버들의 개인적인 욕구라든지 또 집단 사회복지사의 허용과 제한이 그 균형을 이루는 게 이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진 꼭 해결하고 싶은 치료받고 싶은 그 어떠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이 치료 그룹에 들어와서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치료 모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당연히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룹 성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재자, 메디에이터의 역할도 하고 또 돕는 자,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추측적인 지휘를 롤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적인 역할을 집단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니면 센터링을 맡아가지고 집단의 그 프로세스를 지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사회복지사 아니면 그룹 리더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또 때로는 관계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변화를 그 행동화하도록 서포트하는 집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체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회복지사가 중심에만 있고 자기가 중요한 역할만 계속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집단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때로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때로는 책임을 이양시키고 그 역할을 맡아서 변화가 예측되는 그러한 멤버한테 책임감도 주고 리더십도 주고 또 역할도 주고 규칙도 만들고 함께 뭐 이러한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모형으로는 상호작용 모형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서로 인터랙션 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상호 의존적이고 집단은 집단사회복지사 그리고 모든 집단 멤버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 체계가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환경, 어느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고 이들 간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니즈에 초점을 둬서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모형의 중심 개념은 언제나 here and now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유도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어렸을 때 무의식의 심연에 끄집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 들어가서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역할, 행동,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집단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그 체계 자체가 그 집단 상호작용 모형의 중심 개념이죠. 그래서 목적이나 목표가 사전에 사회복지사가 설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회합을 통해서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 시간에 강조점을 뒀던 거는 집단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 학자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또는 개념. 그 다음에 모델.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 집단 사회복지의 모형은 세 가지가 있었다. 사회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이 세 가지 모형이 그룹 member 또 집단 지도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에 강조점을 두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최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실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에 따라서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집단 그 모형을 뭐를 초이스를 할 것인지 그 초이스하는 계기는 뭐가 됩니까? 집단 성원이 가지고 온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집단 내에서는 사회 목표 모델이 필요하겠구나. 치료 모델이 필요하겠구나. 때로는 상호작용 모델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집단 사회복지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모델마다의 그 특징과 장점, 단점, 또 그곳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무엇이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치료, 변화, 또 행동 수정, 이런 것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집단 사회복지 그 실천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